여기 제가 짧게 다른 한 1회 강연할 때도 언론이 좀 들어가긴 하는데, 언론 꼭 들어갑니다. 구조하고 언론은 꼭 들어가는데, 언론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볼게요. 이게 지금 여러분 없을 텐데, 일단 이거부터 할게요. 지금 9시 19분, 참 9시 19분이라는 게 참, 9시 19분이 YTN 최초 보도로 돼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거 보고 지금 알았다는 것이 청와대하고, 이거 보고 최초 인지한 게 청와대도 있고, 국정원도 있고, 안행부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 참 대한민국에 제일 높다는 청와대도 텔레비전 보고 알고, 한 해 몇 조의 예산을 드리는 정보기구도 텔레비전 보고 알고, 이건 저는 얘기만 들었지만 안전을 중시하겠다고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꾼 안전행정부 종합상황실도 텔레비 보고 인지했다. 이건데 이것도 이상하지만 또 얘들은 또 어떻게 최초 보도를 할 수 있게 되었느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YTN 광주시국에 김범만이라고 어떻게 기자가 있는데 걔가 한 말인데, 제보 전화를 받았다. 16일에 9시 13분쯤 13으로 나오는 자료도 있고 14로 나오는 자료도 있어요. 아무튼 경찰 고위 간부가 전화를 해갖고 반가운 마음에 안부를 묻다 갑자기 어이 동생 큰일 났네 해가지고 사고 난 걸 알려줬다 이거예요.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근데 갖는 문제는 이 경찰이 이건 이제 해경이 아니라 육경이잖아요. 이건 저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육경 경찰청장 이성환이었는데, 이성환이 경찰청장이 인지하는 게 9시 29란 말이에요. 경찰청장이 인지하는 또 라인은 있어요. 경찰청장은 또 어쨌든 올라가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 고위 간부 경찰 이제 육지 경찰의 고위 간부라는 사람이 알았고, 바로 자기 상관한테 보고는 하기 전에 기자한테 전화해가지고 먼저 안부 얘기하다가 근데 동생 큰일 났어 이거 알아가지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상하지만 얘가 알게 된 경우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현재 이건 일단은 더 이상 진척은 없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볼게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것도 여러분한테 죠. 이제 9시 29로 돼 있잖아요. 이 9시 29에 바로 또 YTN이 19에 바로 사고 났다라고 보도를 하고 29에 10분 만에 세월호 승객하고 통화를 해요. 봅시다. 헬기 왔거든요. 헬기 와가지고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네, 지금 들리는데 이거 지금 배가 사람의 선지를 보다 한 90% 정도 넘어가 지금 거의 다 넘어간 상태거든요. 네.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지금 90% 정도는 물에 가라앉는 상태인가요? 아니요, 바람도 안 부는데 그다음 지금 바빠진 갑자기 해가지고. 네, 지금 구조 헬기는 도착을 한 겁니까? 예. 지금 현장에 보이는 상황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진을 보면 나가지를 못해. 잡고 있어야 돼. 사람이 밖에 나가지를 못해요. 제가 지금 한 10% 정도 넘어가거든요. 네. 그래, 80% 넘어가니까 지금 잡고 있지. 사람이 걸을 다닐 수가 없어요. 네, 지금 배가 기울여져 있는 상태고 안에 계시는군요. 예. 지금 여객선에 몇 명 정도가 타고 계시나요? 한 500명 정도 탔을까요? 500명 가량으로 지금 예상을 하시네요. 예, 학생들 훈련 여행은 한 400명이랑 타고, 네. 예, 여기 버지가 한 100명 정도 타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 네, 지금 혹시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거나 그런 급박한 상황은 아닙니까? 아직까지 물은 버지가 안 들어오는데 지금 거의 지금 바닥 상태에서 상태이거든요. 네. 자, 지금 대부분의 여객선 탑승객이 학생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학생들하고 지금 있는데 우리가 지금 나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잡고 있어야 돼요.
현재 이거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자가 정해진 해운에 연락을 해서 선원 명부를 받아야죠. 그래야 핸드폰이 확인이 되죠. 승객 핸드폰이. 뭐 특조위 조사관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이 언론 조사하신 분이, 그러니까 당시 승객들, 일반 승객들, 학생들은 핸드폰을 일일이 다 적어서 제출을 안 했나 봐요. 일반 승객들은 근데 다 적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뭐 몇백 명 뭐 이렇게 되는 건가 본데, 일반 승객들한테는 굉장히 기자들한테 전화가 많이 왔대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학생들 명부가 기자들한테 가긴 갔는데, 아무튼 지금 10분 만에. 그러니까 이것도 이상하고, 또 그죠? 13분의 이 동생 큰일 난데도 이상하고. 그래서 알게 됐다는 YTN도 이상한데 10분 뒤에 바로 승객하고 전화가 연결이 되는 것도 너무 좀 빠르지 않느냐라는 의혹이 일단 현재 의혹으로 존재합니다. 그러고 이제 이건 뭐 제가 강연할 때도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세월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기레기라는 게 이제 나왔는데, 분명히 기레기라는 측면이 있어요. 이제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거 자체가 보면은 어떤 그러니까 아까 무능으로 얘기한다면 무능한 측면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무능의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죠?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 다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언론도 보면은 보세요.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생존 학생한테 방송국 기자분이 돈 줄 테니까 인터뷰해달라. 이런 거. 이제 이거를 근데 우리가 이걸 수사 대상이라고 보긴 힘들잖아요. 이건 사실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왜 이 기자가 왜 이랬는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왜 이러는지 알겠잖아요. 뭔가 이제 특종도 하고 싶고 위에서 데스크에서 뭔가 막 쪼아대는데 뭔가 내놓고 싶고 이제 하니까 무리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방송의 이제 이런 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이거에 대응한다면 어떤 언론의 보수성이나 선정성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것으로 다 설명이 지금 안 되니까 지금 언론도 수사 대상이라는 거죠. 이런 거 어떤 거는 선정성이나 이제 이런 거 좀 그런 거에서 설명이 어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런 예 같은 경우는 4월 16일 저녁 이브닝 뉴스에 이제 승객들이, 이제 유가족들이 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걸 계산을 MBC는 하고 있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저희 이제 시민연구원분 중에 한 분은 KBS 2시부터 4시까지 분석한 분이 계시는데, KBS는 이미 2시에서 4시 사이에 이 계산을 끝냈더군요. MBC는 그래도 이브닝이 하는데, KBS는 2시에서 4시 사이에 이미 유가족 돈을 얼마나 받는지 계산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 들어가나요? 여기 들어가나요? 좀 애매한가? 애매한가요? 모르겠다. 저는 둘 중에 하나 결정할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다음 계속 가볼게요. 이제 이제 이거죠. 이거는 사실 이제 이게 또 굉장히 이건 복합적입니다. 이거는 이제 보세요. 우리 봤잖아요. 정부가 공식 발표한 게 최초로 선내에 진입한 게, 잠수에서 선내 진입한 게 4월 19일 23시 48분인 걸 봤잖아요. 16일 다 보내고 17일 다 보내고 18일 다 보내고 29일 23시 48분에 처음 들어갔다라고 정부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온 거예요. 4월 18일에 오후에 구조당국이 말하기를 선내 엉켜있는 시신 다수 확인, 들어갔다는 소리거든요. 자, 공식 발표는 어쨌든, 그래서 이건 이제 오보로, 그들도 오보라고 하고, 이건 중징계를 받았을 거예요. 중징계 받기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일단 이 자체만 일단 먼저 보면은, 근데 이거는 굉장히 엉켜있는 시신이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좀 악질적입니다. 시신이라는 존중도 없고 굉장히 나쁜 표현이에요. 이런 단어를 그냥 선내 다수 시신 발견 이래야 되는 건데, 상식적으로 엉켜있는을 써가지고 이 밑에 일베가 엄청 또 앞을 달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자체도 뭔가 이런 단어를 사용한 거는 또 어디 들어가나? 헌정성인가? 아니면 영어인가? 어쨌든 그냥 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 표현만 보면은 뭐 좀 상태 안 좋은 놈이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분명히 이거예요. 이거는 수사돼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4월 19일에 처음 들어간다는 걸 누가 믿습니까? 대한민국이 4월 16일 10시 반에 침몰했는데 최초 장소에서 들어간 게 19일, 16, 17, 18일 다 보내고 19일 자정 다 되고 처음 들어갔다는 거, 이걸 누가 믿어, 이걸. 그래서 그 전에 끝없이 계속해서 장수는도 이루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유가족분들은 오히려 들어가 놓고 지금 들어가서 딴짓한 거 아니냐, 뭐 다른 걸 꺼내온다거나, 실제 장소에서 들어갔을 거다라고 의심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의심이죠. 진짜 뭐 16, 17, 18일, 19일 동안 하루 종일 4일 동안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18일날 들어간 게 어떻게 꼬여갖고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진짜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이건 확실히 조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엉켜 있죠. 그래서 뭔가 언론이 뭐 사실 이게 기레기를 낳은 거잖아요. 요 부분이 기레기를 낳았잖아요. 사실 요거는 수사 대상은 기레기 문제가 범죄인데, 이건 거의 범죄이기 때문에 기레기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그래서 기레기라는 수준을 넘는다는 겁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언론 보도를 보면.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세요.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그 과제로 나눠드릴 텐데, MBC를 나눠드릴 거예요. 지금 이건 KBS잖아요. MBC를 나눠드려서 10시부터 한 11시 1분에 MBC가 전원구조 오보를 되잖아요. 그래서 한 1시간여 정도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경우 언론에 있어서 이렇게 이런 거 뭔가 기레기적인 측면 또는 아니면 이제 전원구조 오보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10시 좀 넘어서부터 끝없는 오보가 일어납니다. 막 설명되지 않는 희한한 오보죠. 막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걸 조금씩 이제 볼게요. 그래서 10시 14분에 KBS 춘천은 해경이에요. 해경 관계자는 침몰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한두 시간 안에 모든 인명 구조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시 14분이면 진짜 끝나가잖아요. 이제 진짜 세월호 완전 끝나가고, 해양경찰서는 자기 애들이 나가 있잖아요. 현장에. 지금 끝나가는 상황을 해경은 알죠. 근데 뭐가 침몰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도를 KBS가. 10시 반에 대책본부는 구조가 신속하고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망 위험성은 비교적 낮은 편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왔다는 소리예요. 보세요. 지금 희한한 거죠. 이거는 그러면 아니 이게 맞다면 진짜 얘가 거짓말로 기자한테 거짓말 얘기한 거지 그냥. 얘는 알잖아요. 이렇지 않다는 걸. 해경은 알잖아요. 중대본부도 이게 맞다면 얘가 이렇게 구조가 신속하고 사망 위험성 낮다고 얘가 얘기를 한 거겠지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의심되는 건 얘가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기자가 제3의 소스를 다른 데서 받았거나 지금 그걸 의심하는 거거든요. 계속 가봅시다. 10시 38분은 저번 주에 많이 얘기했던 CN235 부기장이 바로 그 거짓 인터뷰 바로 위에 떠 있으면서 거의 다 대부분 구조됐다라고 거짓말하는 인터뷰. 요건 얘기했죠, 그죠? 그 부기장이 뭐 옛날에 보고팀에 있었는데 뭐 하늘에서 우연히 전화가 와가지고 받았는데 생방송인지도 모르고 얘기했다. 이게 당시 날이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자막이 쭉쭉 나가는데 해군발로 해군이 말하기를 탑승객 전원이 선박 이탈 구명장비 투적 구조 중 현실에 존재한 적이 없잖아요. 탑승객 전원 선박 이탈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해군발로 나가요. 그러면 또 해군이 거짓말을 했거나 언론에 아니면 언론이 딴 데서 받았거나 이런 거거든요. 지금 현실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해군도 어디서 봐봐. 자, 그 다음에 11시 이렇게 뭔가 낙관적인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10시 때에. 그러다가 그 절정이 11시 1분에 이제 전원구조로 발현되는데 11시 해경 관계자는 모든 인명 구조를 보고 마칠 수 있을 것 같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봅시다. 이제 그 실제 화면을 보면은 11시 10몇 분이에요. 이게 다. 이따가 한번 볼게요. 좀 스킵해가지고, 현대방송, 침몰 임박, 탑승객 바다로 뛰어내려야
선내 방송이 나오고 있답니다. 이런 거 나온 적이 없는데 이런 방송이 나온다고 KBS도 보도하고 MBC도 선내 방송 나온다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현실에 존재하는 걸 복고 상황실은 탈출하라고 대공방송 나오고 있다고 얘기하고 경찰청도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13분에 18분 얘기하고 앉아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근데 저도 사실 전원구조 5번에 대해서는 아직 공부 많이는 못했는데 이게 참 그래서 이 전원구조 5번은 뭐 그거 많이들 아시겠지만 지금 출처가 단원고로 돼 있잖아요. 단원고 강당에서 누가 무슨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걸 들은 사람이 학교 운영위원장이 강당에 가서 이제 마이크로 전원구조 됐답니다 라는 말을 들은 밑에 기자가 뭐 이렇게 됐다는 이 희한한 이제 이런 시나리오예요 지금. 그 다음에 또 다른 출처는 단원고에서 또 뭐 어디 무전기에서 또 뭐가 소리가 들려와가지고 그걸 들은 누군가가 또 해가지고 또 강당에서 외쳐가지고 이 지금 뭔가 바람이 따뜻한데요 지금 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 돼 있는데 전원구조 오보도 아직은 확실하게 지금 안 돼 있어요. 그 경위가 밝혀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거 자체도 좀 더 수사가 돼야 돼요. 어쨌든 수사가 돼야 되는 문제인데 100번 양보해서 지금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할 건데 100번 양보해서 전원구조 오보가 뭐 단원고 때문에 뭐 이런 단원고에서 일어났다 칩시다.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뒤에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했는데도 정정을 안 한다는 그게 또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오보는 진짜 많이 나요. 정말 저도 이제 세월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잖아요. 세월호 기사 보면은 기자들이 세월호만 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오보는 많이 나요. 또 기자들이 뭐 한국 사회 전 영역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뭐 기자들이 뭐 사드만 합니까? 뭐 위안부만 합니까? 곳곳에 오보가 납니다. 세금을 뭐 그죠? 오보는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정정이 되고 근데 또 이제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문제, 뭐 사람 죽고 사는 문제 이런 건 또 빨리빨리 정정이 되고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MBC를 사례를 들었을 때 전원구조라고 하는 거는 1시까지 난다는 거예요. 11시 1분에 최초로 전원구조 얘기가 나오고 2시간을 그냥 강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계속해서 아니라는 시그널이 들어오는데도 강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또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오보는 있을 수 있다니까요. 뭐 잘못할 수 있어요. 사람이 무능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복수적일 수도 있고 선정적일 수도 있는데 인간이 그걸 넘어선다는 겁니다. 자 볼게요. 지금 이제 이게 바로 MBC가 자기가 11시 1분에 전원구조 오보를 내고 우리는 11시 13분에 정정했어요 라고 주장하는 그 내용입니다. 해군 발표에 따르면 11시 현재 함정에서 79, 헬기에서 32, 161명을 공식적으로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해군은 161이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자기들이 말했기 때문에 우린 정정했다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보시면 여러분 전혀 정정이 안 됐잖아요. 지금 계속 전원구조라는 게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정정되지 않았잖아요. 정정이라는 건 A가 틀렸고 B가 맞다라고 말을 해야 정정인데 끝없이 그냥 A는 계속 나가는데 뭐 정정된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승객 전원 탈출한다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전원구조하고 탈출하는 듯이 섞여가지고 다 구한 것처럼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정정되지 않았잖아요. 중간에 딴소리 한번 했다고 해군은 이랬어요 라고 했다고 정정된 거 아니잖아요. 또 이제 그 다음에 최대현이 얘 보니까 이거 앵커 이거 뭐 일베하고 같이 돌아다니고 하더만요. 보니까 얘 상태 안 좋던데 보니까 그거 뭐 일베 스님 있잖아요. 일베 스님 최대현 그 다음에 그 MBC 뭐 제3노조 그 위원장이 같이 사진도 찍고 그런 거 나와요 보면은. 그런데 그러니까 최대현이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아무튼 그 세월호는 완전히 침몰한 상태고 대부분 승객과 선원은 구조가 됐다고 12시 18분에 앵커가 말을 멘트를 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갑니다. 지금 1시까지 최대현이 또 학생들도 무사히 구조가 전원구조가 단원고 전원구조잖아요. 그래서 계속 나가요. 그냥 계속 최대현이네. 멘트로 계속 이제 이런 것들이 강행이 된다. 근데 이제 이것도 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아직은 앵커를 완전히 의심하기 힘든 게 보통 쪽지 하나가 들어와요. 앵커한테는. 그래서 앵커가 소설을 쓸 수밖에 없어요. 전원구조라는 쪽지 하나 딱 들어와 버리면 이제 그걸로 막 앵커가 시간을 끌어야 되잖아요. 아나운서들 뭐 나오고 텔레비 예능 나오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주 간단한 정보 하나 오고 그거 계속 얘기해야 되고 시간을 늘려야 되고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그게 있어요. 요런 거 이제 요런 걸 좀 굉장히 의심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직은 의심으로 확정하기는 힘든 게 다행히 현장 날씨가 나쁘지 않아서 해경뿐만 아니라 육해공군 모든 인력과 장비가 동원돼서 구조작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이거 완전 소설이잖아요. 이거 완전 소설인데 그러니까 전원구조가 가능한 비결을 지금 설명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근데 이제 앵커에 원래 또 앵커한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확정은 힘들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MBC는 어쨌든 계속해서 거의 1시까지 2시간을 전원 구조를 강행을 합니다. 왜 강행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이제 이런 자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포 MBC, 걔가 누구한테도 있고 누구한테도 있고, 목포 MBC 다른 애가 또 누구한테도 이렇게, 목포가 담당이잖아요, 지금. 담당하는 쪽에서 11시 반쯤 전화가 왔고 현장 취재기자한테 들어보니까 전원구조 아닐 수 있답니다. 지금 끝이 아닌 시작일 수 있답니다. 참고하십시오. 라고 보니까 경고가 올라왔잖아요. 그 다음에 똑같은 애가 그러니까 10분 뒤 보도국장도 똑같은 애한테 박상우 전국부장한테 박상우한테 전화를 했다고 하고 시각할 수 있다고 또 목포에 다른 애가 또 전국부 누구한테 차장한테도 전화해갖고 전원구조 아닐 수 있다는 걸 계속 이거는 MBC 스스로 밝힌 거예요. 스스로 밝힌 바에만 따르더라도 3차례 지금 지역 본부에서 이거 사실이 아닐 수 있다라고 왔는데 계속 강행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좀 이상한 거죠. 그 다음에 요거 얘기를 좀 더 이제 하고 영상을 좀 볼 건데요. 보세요. 이게 이제 참 이 두 글자가 참 결합되기 힘든 건데 원래 결합이 딱 돼 있죠.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일단 이 내용들이 있고 이건 연합이 먼저 치면 일정 시간 뒤에 KBS, MBC, SBS가 이제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착착착착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외에도 수많은 채널이 있지만 일단 이렇게만 보는 거고. 자, 그런데 보세요. 먼저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이 5가지 내용은 현실에 존재한 적이 없어요. 이런 적 없잖아요. 이런 적 없잖아요. 172명이 생존했잖아요. 이런 방송 나온 적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172명 구조하는 과정에 어느 한순간 120명 구조의 과정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9시 55분에 이런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5가지는 전부 현실에 존재한 적도 없고 누군가의 인식에도 존재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현실에 존재하지 않은 거는 뭐 그렇다 치고 누군가 잘못 인식했으면 해경이든 해군이든 누가 중대보이든 잘못 인식했으면 기자한테 잘못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받아서면 이건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냥 수사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누구 현실에도 존재한 적이 없지만 그 누구의 인식에도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9시 55분에는 이때는 120이라는 인식은 아무에게도 없어요. 9시 55분은 이제 막 침몰할 때 아니에요. 이때 해경이 갖고 있는 인식은 5, 60명이에요. 그래서 어떤 통화가 있냐면 이 즈음에 해경 상황실 통화를 하는데 야, 현재 몇 명 찍게 되냐? 하니까 현재 한 50몇 명 됩니다. 하니까 그래? 언론에 120분 나오던데 언론이 많았네? 라는 통화를 해요, 해경이.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때 9시 50분 여러분도 영상도 볼 수 있는 그 시간대잖아요. 9시 50분 때. 그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때는 절대 120이라는 숫자가 그 누구의 인식에도 없어요. 구조도 되지도 않고.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방송이 나간 적 없잖아요. 190이랑 구조 된 적 없잖아요. 암초도 없잖아요. 전원 탈출한 적 없잖아요. 다 현실에 존재한 적도 없고 그 누군가의 인식에도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걸 좀 봐야 되는데 했을 때 이제 이거는 얘들이 또 지금 이 세 놈은 빠져나갈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연합이라고 하는 곳을 갖다 쓰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데가 통신사잖아요. 통신사는 원래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 우리는 갖다 썼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얘들한테는 현재로서는 너희들은 근데 얘 사실 목포 KBS, 목포 MBC도 있을 텐데 목포 MBC 또 있는데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갖다 썼냐라는 좀 비난 정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구나 라는 도덕적 비판 정도가 현재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얘는 빼도 박도 못해요. 얘는 어쨌든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일단 그래서 얘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누구의 인식에도 존재하지 않는 걸 제일 먼저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기사가 딱 한 사람 있어요. 그래서 걔는 이제 그 조화무게 연합의 조화무게 기자인데 이 목포에 있는 사람인데 굉장히 좀 그 사람은 이제 조사를 했어요. 특조위가 조사를 했는데 수사가 아니잖아요. 조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니 왜 이랬냐 하니까 해경한테 들었다. 해경 누구한테 들었냐? 그건 이제 진재용 보호 때문에 말할 수 없다. 현재 이게 여기까지 약간 막혀버린 거예요. 뭐 어떡하겠어요. 할 수도 없고 이러고. 근데 이 조아무개 기자는 얘는 조금 들어보니까 목포 지역에 거의 막 어떤 유지 같은 그런 문제예요. 좀 아우가 있고 목포 지역에서. 심지어 김문호하고도 막 형하고 좀 그런, 그래서 심지어 해경 인사도 자주유지한다고 막 굉장히 파워 있는 놈이 보통 놈은 아닌 거죠. 그리고 지금은 뭔가 영전을 해가지고 서울연합으로 왔다는데 그런 경우도 없는데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나이 많아가지고 서울로 다시 중앙으로 진출하는 이런 경우도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놈은 수사가 돼야 돼요. 이거는 확실하게 수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조항무개 기자가 스스로 소설을 썼거나 아니면 또 제3의 소수에서 받았거나 이제는 그분은 천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수사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2페이지가 뭐냐면 여러분한테 이제 빠져있는데 봐요. 9시 55분에 120이라는 인식이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걸 보여주는 바로 또 반증할 이제 자료가 뭐냐면 이게 뭐냐면 그 유명한 10시에 박근혜한테 최초 보고됐다는 국가안보실 상황보고 일부예요. 이게 이제 박근혜가 소위 뭐 어쨌든 이거 믿기 힘들지만 10시에 최초 보고 받았다 이거잖아요. 소명 보고 했다 이거잖아요. 거기 보면 확대해 보면 현재까지 56명 구조로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10시에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그 다음에 이게 또 어찌 돼 있냐면, 여기 있잖아요. 9시 30분에 해경 상황보고서를, 해경 본청이에요. 본청 상황보고서라고 하는 거는 유관기관한테 다 보냅니다. 팩스로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가봤어요. 갔는데, 그때 이제 이건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거를 그대로 대통령한테 갖다 줬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국회의원 질문에 김규현이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인가? 김규현이가 하는 말이 그냥 사고 났다고만 대통령한테 얘기하기는 뻘쭘하니까 좀 더 자료를 모아갖고 정확하게 더 해가지고 하려고 10시에 보고한 거예요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더 자료를 모으고 더 정확하게 한 보고서에 지금 56명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10시에 9시 55분에 근데 지금 이 조완복의 이하에는 9시 55분에 120으로 확 써버린 거잖아요 지금. 이 9시 55에 120이라는 인식은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대통령한테도 지금 56으로, 10시에 56으로 보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게 요거죠. 허위 정보라고 하는 게 우리 미스 인포메이션이 있고 디스 인포메이션이 있는데 사실 미스 인포메이션이 바로 오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틀린 거죠. 근데 이제 디스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뭔가 이건 어떤 고의로 유포한 허위 정보에 역정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역정보. 이건 두 가지가 다른 건데 지금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는 이 후자, 사실 전자 같은 경우는 수사해야 된다고 보기 힘들죠. 그냥 사실관계가 잘못된 건데 후자 같은 경우는 수사를 해야죠. 이런 건데 일단 여기까지 언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실제 언론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이제 있었던 언론 한번 봅니다. 이게 바로 이제 10시 때 뭐 10시 00분에 시작하진 않았어도 지금 파일명은 10시 9분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때부터 10시부터 11시까지 알기 좀 볼게요. 그게 무슨 어떤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지나가는지 한번 볼게요. 뭐 이제 사고 났다 얘기하고 뭐 어디서 났다 하고 이걸 이제 과제로 드릴 건데 전부 다 보는 거를 한 시간여 정도 보세요. 그래서 보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와서
사고선 듣는 직전 잠시 후에 김주환 기자와 기자 직전을 내놓습니다. 꾸준히 이 역에서 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행동 방법을 인정에 대한 소속이 시작. 자, 이제 이민처럼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장하고 뜨잖아요, 지금. 승객들 바다로 뛰어내려 선내 방송이 나온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지금 보면 보이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이런 방송이 나온 적이 없는데, 이런 게 이제 자막을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이런 게 이제 계속 나가겠죠. 이런 방송이 나왔다고 계속 자막이 나갑니다. 이 자막은 역시 소스가 뭐면 일단 뭐 그렇다 치고요. 이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좀 다양한 오보들이 이제 좀 다채롭게 나오는데 190 나오죠. 190 존재한 적이 없잖아요. 방송 나오고 190하고 방송 나오고 좋다고 하는 게 나오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뭔가 그냥 나오는데 맥락 없이 그냥 나오는데 이제 또 이게 또 190 엄청 그냥 현대 방송 3초 3초 대통령제 장원동이야. 인출돼야 되지 않겠지? 저런 구조 5까지 딱 나는 것까지 보고만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계속 하다가 이제 이 화면에서 이제 정으로 나오거든요. 이것도 지금 8시잖아. 8시. 사고 시간 18시잖아. 자, 거기 보세요. 이것도 보면 출처가 지금 안전행정부 소방부 방재청 상황실이잖아요. 지금 국가기관에서 썼는데 어쨌든 사고 시간 8시로 써놨잖아요. 지금 이건 저번 시간에 보긴 한 겁니다만 앞으로 그것도 지금 등장하고
이제 듣지 않습니다. 딱 이게 이제 최초죠. 이렇게 뜨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파일로는 57분 43초, 57분 어쨌든 이 파일을 한 1시간 정도 보시면 이제 10시 정도부터 10시 초반 때부터 전원구조 오보까지를 한번 전반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뭐가 상승돼 가는지 전원구조 오보가 이렇게 처음 뜬 거죠. 이게 11시 1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원구조 오보가 어쨌든 MBN이 먼저 이제 초가 빨라요. 11시 1분 몇 초? 7초인가 9초인가. 그렇고 MBC가 21초인가 뭐 초가 빠른데 MBN은 자막이 전원구조 나오고 있는데 멘트가 아직 확인은 안 됐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봐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 다음에 설령 MBN 했다 하더라도 MBN하고 MBC하고는 시청률이 잽이 아니잖아요. MBC가 전원구조 오보의 뭐 공은 제일 크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조금 나중에 과제로 드릴 테니까 한번 쭉 보십시오. 자, 그러고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국정원 되겠습니다. 국정원 원래는 제가 좀 해경 중심으로 하다가 국정원을 좀 빠뜨리는 거는 어쨌든 좀 시간 관계상 우리가 항상 인생을 살면서 선택을 해야 되고 포기를 해야 될 게 있긴 한데 국정원을 안 할 수는 없겠다 싶어서 국정원을 오늘 좀 하고 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국내외 과거 청산 진상규명 관련해서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5.18 중심으로 하게 될 것 같고 스페인이나 남아공이나 이제 아르헨티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과거 청산이 어떤 식으로 국내에서 이루어져 왔는지. 근데 그 외에도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과거 청산 진상규명 활동이 있어요. 캄보디아 이야기도 한번 나오고, 칠레 얘기는 근데 꼭 나옵니다. 칠레는 피노체트라고 희한한 독재자가 하나 있어요. 사람 참 많이 죽인 독재자가 있는데 걔가 또 여러 국제적으로 영향을 줘요. 그래서 피노체트가 영국에서 체포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피노체트가 영국에서 체포된 이유가 스페인 법원이 체포를 하라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어요. 스페인 얘기하고 또 칠레 얘기가 나오게 돼요. 어제도 그런 게 있는데 다양한 나라 이야기들이 나오겠지만 아무튼 일단은 5.18하고 남아공, 스페인, 아르헨티나 중심으로 좀 일단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 세월호 3.4 진상규명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주제 국정원 시작하겠습니다. 국정원은 사고를 언제 알았나? 현재 공식 입장은 9시 19분인데 처음에 또 국정원이 최초 9시 44라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서면 답변으로 9시 19분으로 정정을 해요. 처음에는 9시 44라 그랬어요. 최대한 또 늦췄지. 거짓말이잖아요. 어쨌든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시 30분에 해경이 상황 공포를 다 뿌렸잖아요. 청와대 뿌리고 국정원 뿌리고 다 뿌렸잖아요. 유관기관에. 그거를 소방방재청은 바로 31분에 바로 받았다고 하는데 국정원은 자기들은 44회나 확인했다는 거잖아요. 가서나. 44라는 건 정말 너무 거짓말이죠. 자기들이 봐도 너무하니까 그냥 YTN 여기 맞췄겠죠. 우리 다 같이 맞추자. YTN대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국정원이 국정원이 계획이 보고 안 된 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일단 계속 가볼게요. 봅시다. 국정원 공식 입장 현재 9시 9분 YTN 뉴스 속보를 통해 사고를 대충 인지하고 원장 등 지휘부와 유관 부서에 문자 메시지 즉각 전파했다. 국정원 상황실이 유관기관으로 최초로 공식 접수한 그거는 이제 이거는 어제도 제가 그대로 갖고 온 거였는데 이게 9시 30이죠. 실제로는 오타라고 봐야죠. 이거는 해경이 9시 30에 발신한 요거 보고서이나 보고 내용이 언론과 공유해 내부 처리했고 특별히 보고 안 했다. 이제 이게 지금 입장이 최종 입장. 자, 최종 입장 뉴스 보고 알았고 9시 30에 발신한 상황 보고서를 그냥 참고했다. 이제 이게 최종 입장이에요. 국정원에. 그런데 일단 우리 조홍원
정홍원 한때 뭐 그 유명했죠. 막 기다는 사람한테 총리하실래요? 그 짤짤로 돌아다니는 모르시나? 정홍원이 세월호 참사 이후로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뒤에 막 다 낙마하고 막 이러니까 다시 자기 돌아왔잖아 또. 그래갖고 총리 그만하고 싶은데 그것도 있었다. 패러디 중에 원래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좀 모르시나 또 진짜 옛날 영화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영화 사랑의 블랙홀이라고 어떤 남자가 자고 일어나면 또 하라고 또 똑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또 자고 일어나면 또 하라고 시작돼. 그래 놓으니까 막 모든 게 다 아는 거잖아요. 제가 24시간 다 하니까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정홍은 자고 일어나면 총리 해야 되고 뭐 이제 그렇게 패러디도 있었는데 정홍원이 또 이제 5월 20일에 그 얘기를 해요. 김현 의원님 질문을 하니까 제가 듣기로는 세월호 선언으로부터 전화에 의해서 사고 보고를 받았다고 되어 있고 정확한 멘트 봅시다.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이 제 산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전화에 의해서 사고 보고를 받았다고 되어 있고 점점점 그 보고는 세월호에서 선언이 보고한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세월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월호 매뉴얼에 그게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월호 매뉴얼에 의해서 전화를 했다. 그런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총리가 준비한 거예요. 자료를 준비해서 발언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정정을 하죠 또. 아니다. 사실은 아니다. 뭐 실수다. 뭐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요거는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이거 세월호 운항관리 규정이라는 이제 그 매뉴얼의 맨 뒤에 이제 뒤쪽에 보면은 이런 해양사고 보고 개통도가 있어요. 그 확대한 게 요거죠. 선박 국정원 인천지부 제주지부에 전화하게 돼 있다. 사고 나면 해양사고 보고 개통도가 바로 국정원이다. 이렇게 병조합이군요. 이런 게 있다. 이제 요걸 이야기한 거죠. 정홍원이 얘기를 한 건데 그 다음 또 이제 지금 계속 이 얘기하는 겁니다. 최초인지 얘기하는 중이에요. 경향에서 이게 났어요. 경향신문의 단독이잖아요. 지금 단독에 이건 기자하고 내가 연락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앞에 얘기했던 대통령에 따라 김한식, 정혜진 의원 사장 등은 사고 직후인 16일 오전 9시 10분쯤에 국정원에 문자로 보고했다. 라고 지금 취재를 한 거잖아요. 이거는 요거 조금 소스를 출처를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아무튼 보통 이거를 이래놓고 출처 경향으로 하는데 조금 경향한테 한 번 더 물어봐야 되죠. 이거는 어쨌든 경향에는 이런 보도도 있었다. 다음 주진우 기자가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가봤자 이게 이제 주진우가 김한식하고 김재범을 취재한 기사예요. 근데 여기에 이 내용은 있지 않아요. 주진우 기자가 따로 이제 국회에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진우 기자가 말하기로는 따르면 9시 17분에 선원이 문자로 신고했다더라 라는 걸 주진우가 들었나봐. 이 기사가 바로 김한식, 청해진 의원 사장 김한식, 그 다음 부장 김재범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김재범이 국정원에 전화하고 문자하고 김재범 핸드폰 안에 국정원 직원이 12명이 있고 끝으로 국정원 직원과 음란물도 주고받은 바로 그 사람이 김재범이에요. 그래서 주진우가 김한식하고 김재범을 취재를 한 기사는 요거고 근데 이제 별도로 주진우가 김현 의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선원들이 뭐 문자 했다던데요. 이제 김현한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김현이 5월 20일에 정홍원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 언제 국정원 최초 보고받았냐? 인지했냐? 그러니까 정홍원이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순서는 뭐 이렇습니다. 됐죠? 이제 이런 말도 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지금 공식 입장 9시 19분. 그런데 정홍원은 시간을 특별히 측정하지 않으면서 어쨌든 선원이 보고를 했다더라. 그 다음에 경향신문은 김한식 사장이 9시 10분쯤에 문자 보냈다더라. 주진우는 9시 17분에 선원이 문자 보냈다더라.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제 이거를 왜 또 등장을 했냐면 원래 이제 국정원이 그 얘기 했잖아요. 이제 무슨 뭐 보호장비다, 국가보호장비다, 뭐 1,000톤급 넘는 선박 그 얘기 하니까 1,000톤급 이상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된 배 중에 사고 났을 때 국정원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배는 세월호가 유일하다라고 처음에 많이 이제 기사가 났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한 대가 더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하마나호였던 겁니다. 오하마나호가 바로 또 청해진 해운배잖아요. 세월호 쌍둥이 배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1,000톤급 이상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된 선박 중에서 사고 났을 때 국정원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배는 청해진 해운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이건 약간 뭐 미심적인 거가 뭐냐면 이거는 지금 조타실이라고 제가 썼잖아요. 조타실에 화면에는 비상 보호하고 개통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국정원이잖아요. 근데 얘들이 이제 그거 국회에 제출할 때 요거를 해군 이함대로 써낸 거예요. 그거 바뀌었잖아요 지금. 국정원이 사라졌고 해군 이함대로 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거 뉴스K, 이건 뉴스K가 밝힌 건데 국민TV 있잖아요. 뉴스K. 거기서 여기 전화를 해본 거예요. 여기 원래 지웠는데 지금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원래 여기 전화를 해본 거예요. 그게 뉴스에 나와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니까 오하마나오가 사고 나면 이 번호로 신고하게 되어 있더라 라고 전화를 하니까 받는 사람이 그래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조작했으니까 원래 여기 해야 되는데 갑자기 생겨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처음 듣는 이야기를 이제 라고 전화를 받아라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조타실에 있는 게 진짜지 그렇잖아요. 조타실 쭉 붙어 있는데 그래서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된 1,000건 이상 선박 17척 가운데 국정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선박은 세월호와 오하마나오뿐이다 라는 거를 일단 먼저 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특종이 지금부터 일정 슬라이드는 특종이 슬라이드인데 보세요. 이제 국정원은 정말 그냥 도입할 때부터 보세요. 이게 원래 세월호가 원래 일본에서 도입할 때 원래 만들었을 때 남이노후에 호잖아요. 4월 때부터 국정원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건 특종이 아니구나. 이게 또 뭐냐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호가 참 복잡다단한데 구원파한테 자료를 또 받은 거예요. 또 기자가. 그래가지고 구원파는 청해진이는 자기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해진이는 컴퓨터를 자기 갖고 있는 거예요. 구원파한테 받은 하드를 보니까 청해진에 온 하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 보니까 도입할 때부터 지금 남인노후의 도입 관련 업무 담당 연락처에 국정원 서머머 실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도입할 때부터 국정원이 지금 개입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됐죠? 또 가볼게요. 확대하면 이렇고. 다음. 이제, 보안 측정. 국가정보원장은 이 법에 국가보안 관련된 시설, 이런 거는 보안 측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안 측정을 이제 하긴 해요. 보안 측정을 합니다. 근데 이건 청해진의 홍영기 수첩을 보면은, 국정원 하수사관이 보안 대책 관련 방안 서류, 협의, 보안 측정 받아야, 국정원으로 위탁 신청, 어쨌든, 국가보호장비, 어쨌든 국정원이 이제 또 보안 측정을 했어요. 한 거는 한 거고. 그래서 이제 도입하고 계속해서 이제 운용하기 전에 계속 보안 측정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또 볼게요. 어제 국정원 사무실에 김재범 부장과 다녀왔습니다. 조용준이 옛날 김재범이 사고 당시 기획관리부장인데 기획관리팀 팀장 그 전에 기획관리팀 팀장 한 게 조용준이에요. 아무튼 조용준이 보고하기를 국정원 사무실에 김재범하고 다녀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용준, 김재범이 국정원 사무실 갔다 왔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정혜진이 이성이 제주기업본부장 수첩에 이거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막 나오고 했는데 저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배신죄 얘기 나오고 막 해갖고 늦어졌다 이거예요. 취향이 늦어졌는데 다음 취향식의 초청자면 세월호 취향식을 못했어요. 하지는 못했는데 정혜진의 화들을 보면 취향식 초청자 명단에 또 국정원이 있어요. 취향할 때도 국정원은 개입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수첩 보면 국정원 외 10명 세월 타고 내려오다. 관광 후 세월 타고 가다. 관광도 하고. 그죠? 점검하고 점검하면서 관광도 하고. 그 다음에 세타의 경고, 이게 참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정원과 선사대표 회의가 있었고,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징계를 넘어 경고 수준 메시지. 범사에 고맙고 감사해라.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 그러니까 도입 과정에서부터 도입 승인 전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이 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다음, 이제 이게 우리 물속에서 나온 노트북에서 바로 그 유명한 국정원 지적사항이잖아요. 국정원 99가지입니다. 지금 다 나와 있는데, 다 했는데, 한 줄이 비어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100개지만 99가지잖아요, 실제로. 우리 99가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차분하게 한번. 이 199개 다 읽어본 적은 없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조금만 봐도 갤러리룸, 천정, 칸막이 및 도백 작업,
자판기, 로빅층, 테이블 설치 여부, 분리수거함 및 재떨이 위치 설정, 오락실 바닥, 데코 타일 신한 및 천정 도색장, 예비 휴게방, 출입문 도어, 항 힌지 위에 있는 힌지 및 유리창 보수, 레스토랑 유리 파손면 선팅 보수. 아무튼 뭐 이런 식입니다. 자, 그랬을 때 국정원이 또 얘기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지적한 건 이 4개다. CCTV 추가 신설, 뭐 CCTV 추가 신설, 일본어 표기, 어제 15, 16, 17, 18 요게 자기들이 탈출 방향, 자기들이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명을 했어요. 그럼 자기들이 이제 지적한 거하고 다른 거하고 합쳐갖고 그냥 파일 만든 거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또 거짓말. 그게 또 거짓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거는 이제 그 노트북에서 나온 거지만, 정해진 내용 하드 자체를 갖고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또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또 이거 외에도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요. 또, 아무튼 이런 식인데, 뭐 집에 가서 99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이제 또 가볼게요. 이제 이 시간에 좀 서로 좀 보겠습니다.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때까지는 이제 지금 가족 협의회잖아요. 이때 가족 대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7월 25일 광주시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개월간 바닷물에 잠겨있던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을 복원해서 법정에서 직접 열어보고 확인했다며 증거보도 신청을 한 노트북 컴퓨터 하드 포렌식을 해보니까 한글 파일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파일이 발견됐다. 7월 25일에 가족분들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 문서 우리 해보면 그거 알잖아요. 최종 작성 날짜는 우리도 알 수 있잖아요. 좀 보면. 근데 로그 같은 거 알면 26일에 시작해서 27일에 완성한 거예요. 됐죠? 한글 파일을. 자. 국정원은 7월 10일에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기간 보고에서 세월호 보안검사를 3월에 실시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랬고 3월에 보안 측정했다고 보안검사 했다고 얘기했고 7월 10일에 근데 7월 25일에 가족분들이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7월 25일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국토해양부 요청으로 국가보호장비 시정을 위해서 3월 18일에서 20일까지 보안 측정을 실시했다. CCTV 아까 뭐 이런 거 해라고 했다. 그 밝혔다. 근데 이런 거 타일, 직원 휴가 이런 건 우리랑 상관없다라고 해명했잖아요. 자, 여러분 일단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3월에 보안 측정을 했는데 파일은 지금 26일, 27일에 썼잖아요. 뭐 이상하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보도자료를 27일에 내는 거죠. 비판이 제기되니까 국정원은 사전에 26일, 27일에 사전에 한번 또 뭘 했다. 구두 설명을 한번 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다시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27일에 우리는 2월에도 한번 갔었다. 이제야 얘기하지만 이해되죠? 그죠? 이제 이상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기자가 얘기할 때 뭔가 숨긴 거 아니냐, 2월에 간 거는 숨긴 거 아니냐라고 이제 기자는 얘기를 한 거죠. 뭐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다음. 근데 이게 또 문제입니다. 자, 국정원은 7월 31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정원을 담당하잖아요. 국회 정보위원회 결산보고회의에서 세월호 가족 대책위가 공개한 국정원 지정사항 문건을 작성자는 5월 15일에 죽은 세월호 직원으로 추정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근데 직원이 사망했으니까 우리는 작성 경위나 이런 걸 알 수 없다. 자, 세월호 직원 5월 15일에 죽은 세월호 직원이 쓴 것 같다. 아, 저 국정원하고 관련된 막 사람이 죽고 이러니까 참. 그런데 아무튼 그 5월 15일에 사망한 채 발견된 세월호 직원이 쓴 것 같다라고 국정원이 밝혔어요. 또 이제 이래 되니까 이제 또 이제 반론이 제기되는 겁니다. 자, 바로 이게 언제입니까? 7월 31일에 해놓으니까 8월 1일에 김현 의원이 보도자료를 내고 그건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사망한 직원은 보안 담당자로 3월 15일에 임명을 받았는데 2월 26, 27일에 작성한 파일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됐죠? 일단 이런 반론이 제기가 또 두 번째 김인성 교수는 그거 노트북 포렌식 했던 교수, 이 전 교수죠. 김인성 당시 한영대 전 교수, 지금은.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아까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국정지적사항을 보면은 뭐가 있냐면 또 내용도 있지만 작업자와 비고가 있어요. 작업자가 누구고 비고 어느 뭐 우드 타입 뭐 프리 신청서 어쨌든 뭐
작업자가 싹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그죠? 뭐 거성종합, 풍선 3기, 도난토, 청소 용역이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건데, 작업자가 다 정해져 있는데, 국정원은 뒤늦게 2월 26, 27경에 사전 보안 검열을 했다고 공복했으나 이 또한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HWP 문건은 사전 검열이 끝나기 전인 26일에 최초 작성됐고 끝나는 27일에 완성되는데 26, 27일에 사전 보안 검열을 했는데 이미 그때 어느 업체 누가 이 문제 해결할 건가가 다 결정이 돼 있다는 말입니다. 26, 27일에 뭔가 행위를 했는데 27일에 작성하면서 다 결정이 다 되기가 힘들잖아요, 사실. 어느 업체가 이 일을 할지 이런 게. 그래서 이것도 좀 말이 안 된다. 라는 또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접대비 현황 나오네. 접대비 현황. 접대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하나 뭐 계속 쌓이는데 매점 접대비 1월 18일에 국정원 특별점검 국정원 접대 3월 10일 또 저거 1월 17일 국정원 미팅 그 다음에 국정원 점심식사 미팅 국정원 100명도 풍선요금 할인율 축소 확정 국정원 안보교육 행사 관련 할인요금 협의 그렇게 이제 국정원은 어쨌든 계속적으로 정해진 행위가 끝없이 만나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간에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이라는 것은 국가기관산업, 항공우주, 뭐 해운 이런 것과는 연계를 가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정해진 형같이 듣도 보도 못한 쪼매난 회사하고 이렇게 자주 만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무슨 한국의 거대한 SK 해운 뭐 이런 거 이런 애들은 사실 그런 곳은 국정원 직원 취업을 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주위 삼성전자 이런 데는 국정원 직원 취업해 있어요. 100% 돼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고 한국의 큰 기업에는 국정원 직원 다 취업합니다. 이거는 웬만 알만하면 다 하는 거예요. 국정원이 그래서 좀 문제가 있죠. 이렇게 뭔가 이 21세기에 우리가 지금 참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이때 이렇게 뭔가 어두운 세력이 어둡게 뭔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 일단 수긍해야 되고 납득해야 되는 것도 이상하지만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이건데 정해진 해운하고 친한 건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SK 해운이나 뭐 이런 데 뭐 가 있으면 큰 데 가 있으면 뭐 문제도 안 돼요. 근데 정해진 해운 이렇게 긴밀할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쪼매난 데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김재범이 자체가 국정원 직원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김재범이가 3, 4, 3일날 보세요. 9시 33분에 국정원에 메시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9시 38분에도 국정원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국정원 하수하관 이름을 지었잖아요. 김재범이 하한테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지금 33분과 38분에 그런 내역이 있습니다. 다음 전화도 합니다. 그래서 김재범이 전화도 해요. 3, 4, 3일날 김재범이 전화도 하고 10시, 9시 38, 10시 이렇게 전화도 합니다. 그래서 김재범이는 국정원하고 김재범이는 한번 제대로 또 수사가 되어야 되는 존재예요. 또 9시 38분 27초에 2분 1초간 통화하기도 하고 14초, 5초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마지막인가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 이거는 보세요. 이게 웃긴 거예요. 국정원 직원이 김재범한테 히히득대면서 그러니까 야동을 보내면서 언제 한번 같이 가자, rum사하는 것 같은데, 이런 굉장히 거물없는 이런 거는 진짜 친한 사이 아니에요? 이런 거의 이런 거는. 그런 국정원이 김재범한테 보낸 거예요. 국정원 직원이 김재범한테 정해진 내용 직원이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정해진 내용 기획관리부장한테 국정원 직원이 야동을 보내면서 언제 한번 같이 놀자 이제 이런 내용도 보내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읽었을 것 같은데 김재범 부장 핸드폰에는 국정원 직원이 12명이 주소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일단 끝났는데 아직 조금 제가 구두로 몇 가지 좀 보강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국정원이 현재 보세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국정원은 세월호에 보세요. 도입, 운용, 침몰,
침몰, 인양. 이 전 과정에 국정원은 항상 세월호 곁에 있습니다. 아까 도입은 우리가 뭐 봤잖아요. 뭐 취향식이든 뭐 남인노위의 도입 관련해서 전부 국정원 개입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국정원 지적사항에서 우리는 국정원 운영 과정에 무슨 뭐 페인트 칠, 재떨이 위치까지 직원들 휴가까지도 섬세하게 보살피는 국정원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침몰 과정에서도 국정원이 사실 이런 이제 뭐 이상한 뻥뻥을 치고 있어서 그런데 그렇잖아요. 제초 인지도 계속 지금 의심스러운 거잖아요. 지금 선언이 했다고 하기도 하고 사고 시 어쨌든 뭐 국정원에 보고되어 하게 되어 있는 유기한 배잖아요. 지금 침몰에도 국정원 항상 곁에 있습니다. 끝으로 인양의 국정원이 이제 개입되어 있는 부분은 그냥 말씀을 드리고 좀 정리를 할게요. 인양 같은 경우는 이것도 그것이 알고 싶다 나가기도 했고 했는데 이게 뭐가 있냐 이게 또 좀 말씀드리면 또 약간 꼬이는데 이게 이래 아까 최상한 재판 그거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데 해양과학조사원의 과학조사원의 이 땡땡으로 합시다. 센터장 이 땡땡 센터장이 있는데 이제 참사가 나고 국정원에서 이 땡땡 센터장한테 전화가 갔어요. 자, 사고가 났다. 바지선이 필요하다. 그때 이 땡땡이가 현대보령호를 추천을 해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현대보령호는 왔는데 대기만 하고 가고 언딘 리베로를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좀 석연치 않은 건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게 그 당시에 뭐 사태의 본질은 아니지만 석연치 않은데 근데 이제 가면은 이제 국정원 한때 일단 요거는 그게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정리됐습니다. 자, 현대보령호를 일단 써야 돼. 현대보령호를 쓸게요. 보령호를 쓰고 언딘 리베로를 쓸게요. 언딘 리베로호 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가 또 문제냐면 이제 일단 쓸 거 다 쓰고 현대보령호의 주인이 누구냐면 오션 CNI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쓰면 이제 다 정리가 됩니다. 자, 이게 좀 이제 뭐 일단 그냥 좀 두서없이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자, 참사가 나고 국정원에서 이 센터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센터장이 현대보령호를 추천했어요. 현대보령호가 출동을 했어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대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현대리베로가 투입이 됐어요. 자, 이런 이야기가 한 축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이 센터장은 국정원하고 전화 받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해양과학조사원에서 무슨 좀 해외에서 무기도 들여와가지고 복제하고 뭐 이런 일도 한대요, 이 사람이. 무기 관련되면 국정원하고 관련이 될 수 있잖아요. 평소 국정원하고 통화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정원하고 통화했기 때문에 이상해! 막 이제 바로 할 수는 없긴 해요. 일단 요게 뭐 있고. 다음. 근데 이제 이게 어찌 됐냐면, 이게 좀, 이놈도 이상해. 근데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면, 근데 이게 진술조서를 봤어요. 진술조서에 어떤 게 나오냐면, 제가 현대보령호를 옛날에 사용해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추천을 한 거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걸 추천했는데, 대기만 하다 돌아가고 해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막 자동차에서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을 흘리고 그랬습니다. 라고 조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랬던 애가 재판, 아까 최상환이 언젠 재판에 가가지고는 현대보령호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언젠 이면은 더 좋은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지 또. 최상환이 너무 잘못한 것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눈물을 흘렸다는데 너무 막 우라통 집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진술해놓고 전에는 공판 가서는 또 딴소리를 한 거거든요. 이것도 이상한 거죠. 어쨌든 이런 게 있고. 다음 일단 이건 또 이건데 이제 이걸로 가야 돼요. 얘인데 그래서 지금 오션 CNI가 들어본 사람이 있을 텐데 오션 CNI 누굽니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상하이 셀비지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이런 거죠. 인양할 때 이 둘이서 인양했잖아요. 지금 인양할 때 같이 했던 회사가 이거예요. 우리 세월호 인양에 참여한 게 상하이 셀비지잖아요. 그리고 오션 CNI 이 둘이서 인양을 수임한 거예요.
인양 용역을. 얘는 또 등장한 거죠. 지금에서. 그래서 뭔가 지금 국정원이 얘한테 전화해서 동원했던 급여의 주인. 그리고 현대보령은 계속 있어요. 또 그렇다고 완전히 배제된 건 아니고 계속 세월 근처에 있어요. 그리고 있다가 이제 아예 이 인양 용역 자체를 후임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현대보령은 계속 세월 곁에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 인양 과정에서 상하이 셀비지가 또 낙점이 되는 것도 과정도 이상하잖아요, 사실. 원래 상하이 셀비지는 기술 점수는 3등이었잖아요, 기술 점수는. 근데 돈을 제일 싸게 낸 데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냥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사실 막 조사하고 수사해야 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왜냐면 봐요. 인양할 때 업체 선정하는 선정위원이 있잖아요. 기술 검토하고 이런 거, 그 위원도 조사를 해야 돼요. 왜 이랬냐, 사실. 이것도 조사를 해야 돼요. 아무튼 이것도 뭔가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기술력이 좋지 않은 상하이 셀비지가 맡게 됐고, 상하이 셀비지는 오전 CNI하고 같이 하는 컨소시엄을 이루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초에 국회에서 또 있었는데 아직 인양되기 전에 그래갖고 이제 그 국회에서 설명회를 했어요. 국회에서.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이제 왔어요. 상하이 셀비지도 오고 해가지고 왔는데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이제 인양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이제 질문도 됐지만 오션 CNI 도대체 무슨 일 하냐라는 질문이 됐어요. 그때 했던 말이 이제 원래는 이런 바지 이런 이제 숙소 제공했다. 지금은 부심 나른다 이런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했죠. 작업자가 많으니까 식사만 해도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밥 나르고 있다는 거예요. 밥해 나르고 있다. 밥해 나르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아니 여러분 이 1,000억짜리 영역에서 원래 8대2였어요. 밥해 나르고 200억을 받는 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그렇게 말하고 비율 산정을 조절하기로 했다. 90 몇 점 몇 대 몇으로 했는데 아무튼 지금 얘는 어쨌든 계속해서 세월호 주변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오전 CNI. 뭔가 여서는 뭔가 배제되는 느낌이긴 했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세월호 주변에 있었고 인양 과정에서도 계속 함께 했어요. 오전 CNI. 이런 식으로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 국정원은 도입, 운용, 침몰, 인양 전 과정에 세월호 곁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이상은 밝힐 수가 없죠. 특종위가 사실 일기 특종위가 국정원한테 자료 달라고 해도 절대 안 주죠. 그죠? 그 다음에 앞서 나온 것처럼 국정조사 그때도 국정원은 비공개로 이루어졌고 기관 보고도 비공개로 이루어졌어요. 그 비공개하는데 아무튼 그때 통합팀보담도 있고 했으니까 야당도 있고 해가지고 의원들이 우리 야당 의원도 있고 했으니까 거기서도 특별한 뾰족한 얘기는 나온 건 없는 거죠. 국정원이 참 어렵죠. 상대하기 어려운 존재이긴 하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지금 어떤 수사권을 갖고 있는 존재라면 저는 국정원 바로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세월호 국정원 압수수색. 근데 국정원 압수수색은 원래 법에 의하면 군사 기밀 지역 이래 지정이 돼 있거든요. 국정원이라는 건물은. 그래서 그거를 압수수색 하려면은 국정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돼요. 지금은 허가할 수 있잖아요. 정권 바뀌고 국정원도 새로 임명했잖아요. 허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관련해서 저에게 지금 수사권이 부여된다면 저는 국정원 압수수색 할 거예요. 아까 또 연합뉴스 기자 이런 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할 건 굉장히 많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우리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못 들을 수도 있지만, CA 이상호 부기자입니다. 이런 애들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헬기 애들, 거짓말 한 거 아니에요. 아까 이병윤이 이런 애들부터 차차 시작을 하면 뭔가 나오겠죠. 그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좀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 이게 다음 주에도 어쨌든 분명히 드릴 말씀이기는 한데, 지금 좀 말씀을 하나 드리면, 그게 있어요. 그거를 많이 이제 바라거나, 그게 되면 완전히 큰일이 날 것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양심선언 있잖아요. 내부 고발자. 이런 거를 기대를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 자체도 근데 보세요. 그게 사실 있으면 좋겠죠. 있으면 좋은데,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질지는 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왜냐? 첫째, 그 사람이 어떤 양심 고백이나 또 내부 고발하는 사람이 아니 물론 뭐 박근혜가 양심 고백 해버리면 뭐 남재준이 뭐 해버리면 이제 뭐 그런 거 이제 뭐 다 알겠지만 그런 급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급은 안 할 겁니다. 밑에 급에서 할 거잖아요. 얼마나 아느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는 범위가. 그죠? 첫째는 그래요. 이 사람이 다 전모를 알기 힘들어요, 이게. 이렇게 큰 일은. 그래서 내부 고발 자체가 큰 폭발력을 못 가질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하더라도 뭔가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대표적인 예가 그거예요. 태블릿 PC 나오기 전에 그 박관천인가 그 사람이 그 얘기 했잖아요. 청와대 경정. 너희들 뭐,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가 누군지 아나? 아니야. 1위가 최순실, 2위가 정윤회, 3위가 박근혜다. 라고 말을 해줘요. 저도 태어나서 최순실이라는 단어를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걸 뭐 그냥 들은 거지. 그럼 뭐 누가 배워, 우리가 희한한 얘기하는 사람이 있네? 아니면 또 뭐 약간 비유적인 거나? 박근혜하고 최순실하고 친한가 보다. 정도 듣고 넘어갔잖아요, 우리가 다. 전 국민이 최순실 이름을 그때 들었어요. 근데 그때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거는 훨씬 일찍, 그거 십상시 문건 때 그때 나온 말이에요. 훨씬 일찍 나왔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근데 우리가 그걸 이미 들었는데도 우리가 최순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뭔가 막 나비 효과처럼 뭐 이상하게 막 커져간 거 아닙니까? 최순실 이대 사건하고 또 홍만표 무슨 그 화장품 회사 사장 이런 게 어쩌고 번져가지고 막 최순실로 가가서 지금 박근혜 감옥가기까지 이제 막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내부 고발자가 실제 진실을 얘기하더라도 그걸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사회가. 그죠? 그래서 내부 고발자 자체, 양심선언 자체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국민적으로 뭔가 공감대가 만들어진다거나 진상규명 운동이 활성화되는 이게 일단 더 중요합니다, 사실. 그게 됐을 때야 내부 고발이나 양심선언도 기대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래서 일단 오늘 좀 해경 상황 지시부 말씀드렸고 언론 조금 이제 지금까지 강연보다는 조금 더 자세한 걸 말씀 좀 드리기도 했고 국정원은 지금까지 나온 어떤 언론이나 아니면 특조위의 조사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원파 하드 그런 걸로 조금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일단 오늘 준비한 강연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